자, 지금 고려를 건국해가지고 고려를 누가 건국했죠? 태조 왕건 건국하고 했죠? 맞아요? 근데 왕건이 죽자마자 흔들렸죠? 왕권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왕권을 바로잡은 왕이 누구였지? 광종. 맞아요? 광종이 왕권을 바로잡은 걸 가지고 이제 전성기로 끌어올리려고 했던 왕이 이제 성종인데, 자, 광종하고 있었죠? 맞아요? 맞나요? 맞나요? 어디까지 한 거야? 성종까지 했어요? 자, 다시. 그러면 광종이 왕권을 바로 잡았고, 그 다음 성종이 이제 전성기를 만들고 있었죠. 성종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보자. 성종이 왕위를 이어받았고, 얘가 20살 때 이어받았고, 신하들한테 건의문을 받았다 그랬죠. 이때 가장 눈에 띄는 건의문이 뭐였어? 이름 뭐지? 시무 28조. 이름 뭐지? 이 사람? 최승로. 몇 살이었어? 65세. 그래서 왕이 이거 승인했어, 안 했어? 찢어버렸어, 아니면 승인했어? 승인했죠. 그쵸? 이걸 승인해야지. 안 하면 이거 통합이 안 된다고. 할아버지들 삐지죠. 그쵸? 그래서 내용이 뭐였어? 무슨 인형? 불교. 이거 그만 좀 합시다. 이거 삼국시대 아니잖아요. 그쵸? 유교 이념 중시하자. 그 다음에 불교 억제하자. 그 다음에 공신들 대우 좀 해주세요. 이거 무슨 쌍기 이런 사람들 그만 좀 이뻐하세요. 저희 좀 대우해주세요. 할아버지들. 공신들이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할아버지들 대우 좀 해주세요. 이거야. 공을 세운 신하들 할아버지가 됐거든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시무 28조 내용이라고 그랬죠? 시무 28조 맞아요? 기억나? 대답 좀 해줘. 2번. 사랑하는 2번. 아이스크림 내가 사주는 2번. 대답해주세요. 자, 당시 지방 애들 컨트롤이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 지방 도시 12개에다 이제 사또를 파견한다고 그랬죠? 12목. 그쵸? 사또를 파견했는데 누가 싫어해? 누가 싫어한다?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호족놈들이 싫어했다. 그래서 호족을 달래기 위해서 뭘 씌워줬어요? 밤투를 씌워줬으니 명칭이 뭐였다? 호장, 부호장. 이걸 통틀어서 무슨 제도라 부른다? 향리제도. 기억나? 시골 관리제도죠. 근데 이거는 역으로 생각하면 일 시켜놓고 제대로 못하면 혼낼 수 있었지. 누구를 견제하는 거였다? 호족들을 견제하는 거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들이 많이 뽑혀 있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뭘 실시한 지 오래됐어요? 지금 무슨 제를 도입한 지 오래됐어? 과거제. 관리들이 많잖아. 관리들 이것들 어떻게 해야 돼? 일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시켜야죠. 그럼 이거 일 대충 시켜야 돼? 세계적으로 시켜야 돼? 세계적으로. 자, 이것들 데려다가 이제 일 시키러 가는 거야. 야, 가자, 왔어. 자, 이제 부서들이 많지? 야, 너 여기 들어가. 중서문화성 들어가. 상서성 들어가. 그다음 부서 들어가.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 들어가. 지금 성으로 불리는 게 몇 개야? 하나, 두 개. 부로 불리는 게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이거 무슨 제도로 불러? 무슨 제도로 불러요? 무슨 제도로 불러요? 대답해줘야 돼. 자, 무슨 제도로 불러요? 성이 2개고 부가 6개니까 몇 성 몇 부제? 이성 육부제. 알겠죠? 이성 육부제 써보자. 이성 육부제. 이거 누가 처음 만든 거야? 우리 세계사태 배웠어요. 누가 만든 거지? 세계사태. 어떤 나라가 만든 거야? 최초로. 삼성 육부제 따라한 거잖아.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당나라? 태종. 당나라라고. 왜 신라가 왜 나와? 당나라 태종이 처음 만든 거죠. 고려가 따라한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학교도 만들었어요. 학교 이름이 뭐예요? 국자감. 그쵸? 애가 일 잘해요? 못해요? 성종? 잘하죠. 그쵸? 여기 뭐라 쓰면 되겠어? 땡땡땡? 이러한 업적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정리하면 되겠어요? 국가에 뭐가 정비됐다? 통치체제가 정비됐다. 다시 말해. 땡땡땡 다시 치고. 고려에 드디어 뭐가 찾아왔다? 전성기가 찾아왔다.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여러분들 전성기가 찾아오면 여러분들 인생이 어때요? 전성기입니까? 아니에요? 오케이. 어쨌든 인생이 전성기가 찾아오면 그럼 여러분들 인생이 무조건 잘 풀릴까요? 아닙니다. 인생이 전성기라도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비 걸 수도 있어요. 알겠죠? 시비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3? 중3이죠? 맞잖아. 중3 때 누가 시비 걸어요? 안 걸어요? 중3 시비 걸죠? 그렇죠? 누가 짜증나게 합니까? 짜증나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때 고려가 전성기였는데 보세요. 고려가 전성기였는데 고려를 시비 거는 나라가 있었으니 누가 시비 걸었어요? 보세요. 너무 무섭지? 어떤 나라? 힙합을 좋아하나 봐. 요 나라가 미안합니다. 요 나라가 시비를 겁니다. 힙합 좋아하나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시비를 겁니다. 엄청 크죠? 요 나라 보세요. 장난 아니죠? 이거 싸울 수 있겠어? 이거 상상해봐. 좀만 더 상상을 해보자. 이걸 좀만 더 상상을 해서 이거를 중국이라고 쳐봐. 이 정도 영토면 중국이라고 우리 상상하면 비슷하죠?
그럼 지금 우리 남한이 고려보다 작잖아. 생각해봐. 중국 애들이 우리 쳐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어떻게 해야 돼? 이 바람색이 다 끄지는 바람색이 약하게 해줄게. 제일 약하게 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중국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동맹국이 있어 없어? 있잖아. 주한미군 있잖아.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싸워야죠. 근데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이거 생각만 해도 좀 답 안 나오지 않아? 약간 노답이지. 자 그러면 당시 고려 어떻게 했을까? 이 나라랑 싸웠을까 아니면 항복했을까? 싸웠을까 항복했을까? 아니요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을까 졌을까? 이겼어요. 알겠죠? 보겠습니다. 이 기적적인 싸움 보겠습니다. 누가 쳐들어왔다? 거란이 쳐들어왔고 고려가 이겼다. 보겠습니다. 자 근데 거란 애들은 쳐들어올 이유가 있긴 있었어요. 왜 쳐들어왔어요? 사실 거란이 선물 보내준 거 고려가 어떻게 했어? 받았어 아니면 굶겨 죽여버렸어? 굶겨서 죽였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거란이 선물 줬던 거 굶겨 죽였는데 왜 그랬냐면 태조가 보세요. 태조가 이 처음부터 이제 북진 정책해라. 거란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 마라 부탁을 했었고 두 번째는 고려는 거란이랑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서 핑계를 뭘로 삼았어요? 야 우리 여진족이 중간에 껴가지고 니네를 이간질 시킨다. 니네랑 친하게 지낼 수 없다. 이거를 항상 핑계로 삼았어요. 그 다음에 저 멀리 떨어진 누구랑만 친하게 지냈어? 일본 아니라 누구? 송나라랑만 친하게 지냈어. 그러니까 거란 입장에서는 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가지고 쳐들어온 거야. 자, 정리할까요? 자 거란의 친입 첫 번째 명분은 뭐였냐면 야 왜 우리나라랑 친하게 안 지내고 송나라랑만 친하게 지내니? 이게 명분이었어요. 쓸까요? 친송 왜 송나라랑만 친하고 왜 거란 우리를 배척하느냐? 친송배거 이걸 명분으로 쳐들어왔어요. 당시 거란의 장군은 소씨야. 손영. 당시 병력은 80만 대군이었어. 80만. 엄청나죠? 역사학자들은 약간 허장성세라고 봅니다. 이게 너무 과장됐다고 보긴 하는데 30만이야. 너무 많죠? 고려 사람들 무서웠을까 안 무서웠을까? 무서워요. 실제로 쫄아요. 그래서 야 뭐야 항복해야 되나? 나라를 반 잘라줘야 되나? 막 고민했대요. 그런데 이 빛나는 이분이 야 쫄지마 내가 나가서 단판한다. 이분이 나가서 단판을 하죠. 누구죠? 그 유명한? 맞아요. 서씨의 조상님 누구죠? 서희님이 나가셔서 단판을 하죠.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용감하게 나가서 단판을 하시니 그 유명한 이야기. 야 왜 오냐 그랬더니 야, 여기가 뭐 우리가 고구려를 이어받을 거 아니다. 우리가 이름이 고려니까 우리가 고구려다 하면서 왜 우리랑 친하게 안 지내니? 그랬더니 야 우리가 여진족 때문에 그런 거고 이쪽 땅을 시원하게 떼주면 여기다가 성을 쌓고 여진족을 물리쳐서 니네랑 친하게 지내겠다 라고 하니까 설득이 돼 안 돼? 설득이 됐죠? 그래서 이 땅을 거란족이 떼어줍니다. 이만큼 땅을. 이 땅 이름이 뭐야? 그 유명한? 맞아요. 강동육주죠. 강동육주. 뜻이 뭐예요? 강의 동쪽의 6개 지역 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강의 동쪽의 6개 지역. 자 그럼 여기서 관건 강의 동쪽이니까 어떤 강인지가 중요하죠. 어떤 강의 6개 지역인지가 중요하죠. 어떤 강. 우리 저번에 배웠지? 이 강. 지금 쌤이 지금 표시한 이 강. A강. A강 무슨 강이야 이거? 까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해봐. 무슨 강이죠? 맞아요. 이거 압록강이야. 알겠죠? 압록강 동쪽에 6개 지역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을 얻고 여기다가 지금 진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몇 개 성을 쌓은 거야? 6개 성을 쌓은 거예요. 알겠죠? 단판을 통해서 6개 땅을 얻어내는 엄청난 성과. 그리고 거란군은 돌아갑니다. 알겠죠? 친하게 지내겠다고 하니까. 이해돼요? 자, 정리할까요? 결과 뭘 획득했다? 강동 육주. 하지만 고려는 이걸 약속했지만 친하게 지냈을까? 안 친하게 지냈을까? 친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거란 열받겠죠? 그래서 거란은 또 명분을 준비합니다. 이제 쳐들어올 이제 낌새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타이밍에 고려에서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강조의 정변이에요. 강조의 정변. 자 볼게요. 강조의 정변. 이거 황당해. 잘 보세요. 이거 황당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써놨어? 경종? 여러분들 광종 아들 경종 일찍 죽은 거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써보세요. 경종이 일찍 죽었거든? 몇 살에 죽었지? 13살. 25살에 죽었어요. 와이프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아들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들이 없었어요. 아기. 아기는 있었어요. 아기 있었어요. 몇 살이었을까? 4살. 25살이고 25살에 사망하셨는데 와이프가 있었고 아기가 있었는데 아기 몇 살이었을까? 4살. 5살. 아기 1살이었어. 진짜 슬프죠? 진짜 귀여웠겠죠. 근데 아빠가 죽은 거야. 와이프 슬펐겠어 안 슬펐겠어? 슬펐어요. 너무 슬펐겠죠?
근데 보통 왕이 죽으면 누가 이어받아야 돼? 아들. 한 살 이어받아야 돼요. 근데 한 살은 애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쵸? 어떻게 왕을 합니까? 얘 이어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촌 동생이 누가 이어받았던 거야? 아니, 사촌 동생이 누가 이어받았던 거야? 성종이 몇 살이었어? 20살이었다고. 알겠죠? 근데 성종이 다행히도 애가 똑똑해, 안 똑똑해? 똑똑했다고. 알겠지? 이해돼요? 그리고 성종은 쭉 살아서 거란의 몇 차 침입을 막아냈어? 1차 침입을 막아냈어요. 그때 누가 있었어? 서씨의 조상님이 누가 있었어요? 서희가 있었다고. 그리고 성종은 어떻게 했을까? 돌아가셨을까? 안 돌아가셨을까?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성종이 딱 돌아가셨을 이 타이밍에 이 한 살 아기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았어. 그래서 계속 살아남아서 성종이 죽었지. 누가 이제 왕이 될 차례야? 애기. 그래서 누가 됐을까? 맞아요, 목종이 됩니다. 대박이죠. 자, 그러면 아니지. 이제 나이 들었죠. 이제 나이 든 거야. 알겠죠? 이제 장성한 이제 애기가 왕이 됩니다. 이제 나도 왕이 돼야지. 이렇게 왕이 된 거야. 그러면 엄마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이제 너무 감격스럽겠죠. 우리 아들이 커서 그렇죠? 왕이 되다니. 그렇죠? 너무 기분이 좋다. 그렇죠? 기분이 좋아서 뭐 했을까? 춤을 춰? 춤을 췄겠지. 그다음 또 뭐 했을까? 연세를 열었어요. 연회도 열었겠지. 그다음 또 뭐 했을까? 딸도 딸도 나왔어요? 딸은 안 나왔어. 뭐 했을까요? 딸을 어떻게 낳아? 지금 남편이 없는데 딸을 어떻게 낳아? 뭔 소리야? 사줬어요. 뭐 했을까? 근데 연호가 비슷해요. 답이 비슷해요. 사랑에 빠집니다. 누구랑 사랑에 빠졌을까? 누구랑 사랑에 빠졌을까? 어떤 방이니까 아들이랑 사랑에 빠졌대.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엄마가 사랑해. 아닙니다. 누구랑 사랑에 빠졌을까? 적국의 왕자. 아니야. 귀족이랑 사랑에 빠져요. 귀족이랑 사랑에 빠지는데 귀족 이름이 희한해요. 귀족 이름이 아시죠? 귀족 이름 희한한 거. 귀족이 이빨이 안 좋은가? 김치양이 아니고 김치양이랑 사랑에 빠져.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아들을 낳았을까 안 낳았을까? 딸을 낳았어요. 아들을 또 낳아. 응? 아들을 또 낳네? 그러면 이 엄마 입장에서 여러분 엄마는 이제 누구의 엄마야? 예전에는 왕자의 엄마였지만 이제 왕의 엄마죠. 그럼 왕후에서 호칭이 올라가죠. 격상되지. 태후가 되거든. 태후. 우리 당시 그리고 천추전에 살았다고 해서 이제 천추태후가 되는 거야. 이 천추태후는 마음이 바뀌는 거야. 누가 더 예뻐? 왕이 이 큰 아들이 예뻐? 아니면 아기가 예뻐? 아기가 더 예쁜 거야. 그래서 누구를 왕으로 시키고 싶을까? 아기. 그래서 김치양이랑 새로운 이 애인이랑 짜가지고 누구를 암살하려고 그랬을까? 엄마의 계획이 확실치 않지만 이 둘이 끝먹고 누구를 독살하려고 했을까? 자기 자신. 여기 독살하려고. 자기 자신. 미쳤죠. 그래서 목종을 독살하려고 합니다. 목종 당했을까 안 당했을까? 당했어요. 아니 안 당합니다. 목종이 살아남아. 그래서 목종은 빡쳐 안 빡쳐? 빡치죠. 야 우리 엄마가 지금 애인이랑 지금 미쳐가지고 날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목종이 편지를 보내죠. 당시 고려의 제일 유명한 장군이었던 누구한테 편지를 보냈냐면 누구한테 편지를 보냈을까? 강조한테 편지를 보내요. 강조. 야 강조야. 지금 우리 엄마랑 지금 김치향이랑 날 죽이려고 한다. 너가 빨리 너 부대 데리고 와서 쟤네다 쓸어버려라. 그럼 강조가 달려왔을까 안 달려왔을까? 달려왔죠. 알겠습니다. 달려가고 있었어. 알겠습니다. 전화 달려가고 있었어. 근데 이때 이상한 일이 벌어져. 이거 역사학자들도 왜 그런지 몰라. 갑자기 강조 앞에 강조 아빠가 나타나. 강조 아빠가 나타나서 이 말을 합니다. 야 강조야 가지마. 지금 왕이 이미 돌아가셨어. 왕이 돌아가셨다. 너가 빨리 가서 궁궐을 장악하고 궁궐을 빨리 정리해. 이 말을 남겨요. 알겠죠? 이거 왜 그랬는지 몰라. 역사학자들도. 아빠가 갑자기 이 말을 남겨. 그럼 광조가 이 말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어버렸어. 그래서 광조가 이제 부하들한테 야 왕이 돌아가셨단다. 우리가 빨리 가서 궁궐을 빨리 장악하고 우리가 정리하자. 이 말을 하고 광조가 어떻게 했을까? 개경으로 와서 어떻게 했을까? 강제로 궁궐 따고 막 들어가서 딱 돌입했더니 왕이 살아있어 죽어있어? 살아있는 거야. 졸지에 뭐가 된 거야? 반역자가 된 거야. 그럼 이제 강조는 선택지 2개밖에 안 남았죠. 어떻게 해야 돼? 전하 제가 오해가 있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반역자로 목이 잘리거나 두 가지 하나죠. 그렇죠?
완전 꼬였죠? 그래서 강조가 어떤 선택했을까? 야 뭐야 왕 살아있잖아. 아이씨 이럴 바에 어떻게 하자? 적극으로 넘어가. 어떻게 하자? 왕 그냥 죽이자. 왕 죽였어요. 그 다음에 원래 목표인 누구도 죽였어? 여기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왕하면 돼요? 본인이 왕하면 되죠. 근데 본인이 왕하면 진짜 쓰레기야. 근데 강조는 일말의 양심이 있었어. 그래서 왕족 중에 왕위 계승자 한 명을 찾아가지고 얘를 왕으로 올리니 얘가 누구예요? 왕위 계승자 한 명을 얘로 올리니 얘가 누구야? 얘가 현종이에요. 알겠죠? 어지럽죠? 자, 이게 강조의 정변입니다. 알겠죠? 목종이 강조한테 당해서 현종으로 올라오니 이 어지러운 사건이 현종이 사실 이 스토리 다 몰라도 되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실 무슨 상관이냐고 고란에서. 근데 이거를 빌미로 쳐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고란에게 이걸 빌미로 야 고려 뭐 하는 거야 하면 쳐들어왔어. 고란에 쳐들어왔지. 그럼 이거 누가 맞서 싸우러 가야 돼? 고란군이 오는 거야. 고란군이 야 오고 있어. 그럼 누가 맞서 싸우러 가야 돼 지금? 권력자 누구지? 강조잖아. 그럼 강조 이거 책임감을 가지고 갔을까 안 갔을까? 갔어요. 갔어요. 강조 어때요? 일말의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래서 강조가 갑니다. 야 그래 내가 책임자인데 가야지. 갔어요. 싸웠어. 어떻게 됐을까? 이겼어요. 초반에 이기거든. 근데 나중에 결국에 이겼었어. 초반 나중에 패배. 그래서 보시면 지도 봐봐. 지도 보시면 이 고란이랑 전쟁이거든. 그래서 2차 침입이야. 파란색 2차 침입이야. 강조가 여기서 고려의 전 병력 이끌고 갔다가 패배해요. 그래서 다 뚫려. 그래서 어디까지 뚫려? 어디 뚫립니까? 개경 뚫려요. 그러면 이제 왕 잡혀야 되잖아. 근데 왕은 잡혔을까 안 잡혔을까? 안 잡혀요. 그래서 어디까지 튀어요? 저기 곰탕 유명한 어디까지 튀어요? 나주까지 튀어. 나주까지. 왕이 잡힌 거야 안 잡힌 거야? 왕이 안 잡혔어요. 다행히. 알겠지? 왕이 안 잡혔어. 근데 이 타이밍에 왕이 안 잡혔는데 이 타이밍에 고려의 영웅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양규야. 양규. 알겠죠? 양규 장군이 나타나서 활약을 했고요. 양규. 그리고 여기는 쓰세요. 강조는 패배했지만 비록 강조는 패배했지만 양규는 활약을 했고 그 다음에 거란 애들은 왕은 못 잡았잖아. 그럼 거란도 짜증나는 거야. 아 양규가 막 때리고 왕을 못 잡고 이때 고려가 이제 거짓말을 하죠. 거짓을 약속해요. 야 너네도 힘들지? 우리가 조공 마실 테니까 물러나. 약속하는 거야.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고려의 친조 약속이라고 불러요. 친조 약속. 그러니까 친히 조공을 마칠 테니까 가라. 그때 거란도 힘들었으니까 물러납니다. 거란의 철수. 그러니까 2차 전쟁은 고려가 거의 진 거, 사실상 진 거야. 약간 고려가 이제 좀 비열하기도 했고. 근데 고려가 조공을 바쳤을까 안 바쳤을까? 안 바쳤어요. 거란 열받죠. 그래서 다시 옵니다. 야 씨 장난치냐? 왜 안 바쳐? 하면서 거란이 또 와요. 이게 3차 침입이야. 명분은 뭐지? 왜 조공 안 바치니? 친조 거부. 이게 명분이었어. 하지만 이번에는 고려가 준비 다 하고 있었죠. 고려의 준비! 이번에는 고려가 준비 철저히 했어요. 몇만 대군? 20만 대군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거란군이 웃겨요. 얘네들이 웃긴 게 고려를 우습게 봤나 봐. 처음에 80만 데리고 왔지. 2차 때는 몇만 데리고 왔을까? 거란 애들? 20만 데리고 왔어요. 자 3차 때는 몇만 데리고 왔을까? 얘네 웃겨. 몇만 데리고 왔을까? 10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엔 병력이 누가 더 많아? 고려가 더 많아요. 알겠죠? 그리고 이때는 고려의 그 유명한 장군님 누가 있었어? 우리의 영웅 강감찬 형님이 있었어. 강감찬 형님이 지키고 있었다. 자, 이 싸움 이겨야 돼, 져야 돼? 이겨야죠. 실제로 이겼다, 졌다? 이겼다. 쓸어버렸다. 이게 무슨 대처? 귀주 대처. 10만 대군 쓸어버렸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고려가 세 차례 싸워서 초반에는 말로 물리쳤고 두 번째는 삐까삐까 했고 초반에 좀 맞았지만 세 번째는 이겼었어. 이게 한타 싸움에서 이겼어요. 알겠죠? 고려의 무슨 승리? 최종 승리. 여러분들 LOL 알지? 롤. 알죠? 롤 해봤어요? 좋아합니까? 옛날 게임이지만 인기 많죠? 그런데 보세요. 이 나라랑 세 번 싸운 거야. 세 번 막 싸우다가 여기서 한타 싸움 이겼어. 한타 싸움 딱 이겼어. 적 병력 부셨어. 지금 무슨 타이밍이야? 이거 맞아. 잘 아시네요. 여기서 한타 싸움 이겼지? 지금 본진 가야 된다고. 고려 근데 본진 갔을까 안 갔을까? 안 갔어. 본진 깨러 가야 되는데 갔어 안 갔어? 안 갔어요. 바로 가야 돼. 지금 바로 타이밍이잖아. 지금 안 갔어요. 고려가 이게 약간 아쉽긴 하다. 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려가 약간 무서워했어. 그래서 여기다가 뭘 쌓았어? 성을 쌓아버려. 약간 무서웠어. 그다음 두 번째는 봐봐. 여러분들 우리 세계사 때도 배웠지만 이 거란 애들이 거란족이 세운 게 요 나라잖아. 요 나라랑 송나라랑 싸우면 누가 이겼어요? 얘네들이 싸우면? 거란이 이겼죠. 그래서 송나라가 여기 위에다가 세패 바치고 기억나? 봄을 바쳤잖아. 그래서 보시면
송나라는 거란을 무서워했어. 무서워. 그런데 거란은 고려랑 싸워서 이겼어, 졌어? 이겼어요. 졌잖아. 그래서 거란은 고려를 무서워해. 왜 무서워? 근데 고려는 오히려 누구를 존경해? 송나라를 존경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세요. 고려가 거란을 격퇴한 이후에 봐봐. 송나라랑 거란이랑 고려가 세력 균형이 이루어져. 서로가 서로를 만만하게 못 보는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고요. 하지만 이 타이밍에 고려가 본진 치러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가진 않았다. 알겠죠? 천리장성을 오히려 쌓았다. 그 다음에 개경나성이라 그래서 고려가 전쟁을 불안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고려의 수도가 개경이잖아. 이 개경을 지키기 위해서 원래 성이 있었어요. 이렇게 성이 있었어. 성이 있었는데 이 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한 겹 더 쌓았어요. 거란이 두려워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두 번째 성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나성이라고 불러요. 나가 무슨 나자냐면 두 겹 나자야. 두 겹. 알겠죠? 두 겹 성을 쌓아버리는 약간 소극적인 선택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있죠? 알겠죠? 멋지게 물리쳤던 게 고려였다. 아시겠죠? 자, 지금 보세요. 고려가 어떤 나라 물리쳤어? 거란. 다시 말해 무슨 나라? 요 나라 물리쳤죠. 고려 어때요?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좋죠. 이것들이 날 무시해. 지금 기분 좋죠? 그런데 이 자신감 차 있는 고려한테 이제 누가 시비 걸었을까? 누가 시비 걸었을까? 아니야, 송나라는 친해. 화장실. 어? 화장실. 급해가지고. 이 타이밍에 화장실? 급해. 안 돼. 자, 누가 시비 걸었을까? 왜? 아니야, 일본 지금 논외야. 얘네들 지금 막 외구야, 외구. 누가 시비 걸었을까? 여기 보입니까? 누구? 여진. 얘네는 뭘까? 나라일까? 부족일까? 맞아요. 나라도 아닌 부족 애들이 시비 걸었어. 그러면 고려는 지금 무서울 거 아니면 어이가 없을까? 어이가 없는 거야. 지금 나라랑 싸워서 이겼지. 근데 부족 애들이 시비 거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싹이 올라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밟아야 되죠. 그렇죠? 자르거나 밟거나 뽑아버려야 되잖아. 그래서 오케이, 이것들 싸고 올라오기 전에 밟아야겠다. 그래서 이 장군님이 나서죠. 전하, 제가 밟아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진을 정벌하기로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야? 유명한? 신과 함께 봤어요? 신과 함께. 하종우 아빠 누구야? 하종우 아빠 역할로. 신과 함께 안 봤어? 너무 오래전에 알았어요. 너무 오래전 영화 말해서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자, 누구죠? 누구 장군님이야? 여진 정벌? 윤관 장군님이 나서죠. 제가 쓸어버리겠습니다. 처음 들어요? 윤관? 그래서 여진 그래. 자, 윤관 장군님은 여진족을 정벌하기 위해서. 자, 여진족은 근데 뭐 타는 놈들이야? 말 타죠. 기마병이야. 기마병은 보병으로 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특수부대를 만들어요. 특수부대를 만드니 특수부대 이름이 뭐야? 무슨 반이야? 어떤 반 만드니 특수부대 이름 뭐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믿음반. 소망반. 뭐 이러고 있어. 자, 무슨 반일까? 사망이 2반이야? 아니잖아. 자, 뭐예요? 무슨 반이에요? 특수반. 별무반. 알겠죠? 별무반이고, 별무반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냐면, 이름이 약간 게임스러워. 되게 신기해요. 이 군자가 빠진 거거든? 항마군, 신기군, 신보군이야. 뜻이 뭐냐면, 되게 게임스러워. 신이 내려주신 보병부대.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신이 내려주신 기병부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건 뭘까요? 항마군. 무슨 뜻일까? 항아리가 내려주신다. 아니야. 니네 항마 이거 니네가 주로 많이 쓰잖아. 항마력? 항마력. 무슨 뜻이야? 항마력. 웹툰에서 봤는데 모르겠어. 야, 항마력 딸린다 이런 거 쓰잖아. 항마 무슨 뜻이야? 얘들아. 항마력. 말 좀 해봐. 현빈아. 항마력 무슨 뜻이야? 너가 애교를 부른다. 그러니까 안현빈이 예를 들어 여기서 뭐 애교 부리면 항마력 딸리는 거잖아. 항마력 무슨 뜻이야? 부끄러워. 방어? 항마력 무슨 뜻이에요? 스킬이거든 스킬. 항이 무슨 항자야? 저 대항하다. 마가 무슨 맞자? 엄마? 와, 얘 조용한 데서 자신을 연다. 마가 무슨 맞자? 악마야, 악마. 악마에 대항하는 부대야. 그럼 뭐야 이거? 얘네. 뭐지? 악마에 대한 항마 터치야. 마법사야, 마법사. 알겠죠? 신이 내려주신 기병부대, 신이 내려준 보병부대. 얘네 마법사라고. 마법사니까 누구로 이루어져 있었을까?
마법사니까 뭐 하고 있었을까 얘네? 마법을 하고 있어. 뭐 기도하고 막 해주고 주문해오고 누굴까 얘네? 아, 이름이 뭐지? 구상? 누굴까 얘네? 얘네 누가 얘네? 도라를 봐. 얘네 누구야? 얘네 누구야? 파라오나. 약간 바산다요. 예수. 승려 아니 뭔 소리야? 신기군, 신복은, 항마군 알겠죠? 이게 뭐야? 알겠죠? 발소는 스님 부대 스님 알겠죠? 그 다음에 소드마스터라고 이거야말로 이제 진짜 게임 용어죠. 소드마스터 그쵸? 소드마스터라는 용어가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 나중에 나와 또 척중경이라고 척중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니네 도깨비 봤어? 도깨비? 네. 도깨비의 공유 알아요? 공유? 네. 공유 싸움 겁나 잘해. 다 쓸어버리잖아. 얘가 얘야. 척중경이 공유예요. 공유의 모티브야. 모티브. 척중경은 어떤 일화가 있냐면 윤관이 포위돼요. 막 세겹 포위돼. 근데 세겹 포위되는데 어떻게 해요? 척중경이 이걸 혼자 뚫고 들어가서 윤관 구해 나와.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여진족 성이 함락이 안 되거든. 근데 막 스트레스 받아. 윤관이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해야 돼? 아 장군님 저한테 몇 명만 주세요. 9명만 주세요. 하고 얘네 데리고 가서 뚫어버려. 막 다 함락시켜버려. 기록 보면은 기록 봐도 이런 게 나와요 실제로. 아군이 패배하자 척중경은 임간에게 부탁해 무기와 갑옷 입힌 말을 얻은 다음 적진을 돌격해 적장 한 명의 목을 베고 아군포로 2명을 되찾고 하를 쏘아 각각 한 명씩을 거꾸로 들이자 적들이 약간 물러나고 적 100기가 추격해온 또다시 대상 인정과 함께 적장 2명을 사살하고 장난 아니죠. 윤관이 시일이 시체될 경우 하니까 죄를 지어 죽을 몸에 저를 살려주신 장군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성벽 위로 올라가 추장 여럿을 죽이는 기염을 토겠다. 석성 아래로 가 가부 차림에 방패를 주고 적신 속에 돌입해 추장 여럿을 쳐서 죽였다. 이 틈을 타 남녀노소 달리고 모조리 산멸되었다. 장난 아니죠. 판타지죠. 척중령이 군사에 떨어진 옷을 입고 밤에 성을 줄을 타고 내려와 정주에 돌아가 군사를 정돈하여 통태진으로 가서 야등포로 길쭉에 이르러 적을 만나 교전에 대패시킨 성하는 사람들이 감격해 울었다. 그렇죠. 너무 척중령이 함주 이쪽 여진 가서 33명이 목을 베었다. 척중령이 사주령이 여진을 공격해 27명이 목을 베고 3명을 사로잡았다. 그렇죠.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전설적인 인물이 바로 척중령입니다. 알겠죠? 고려의 영웅이었다. 그래서 보세요. 윤관, 척중경, 그 다음에 별무반. 이 별무반 병력이 얼마였을까? 병력이 대단합니다. 20만 정도가 됐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활약 덕분에 보세요. 당시 고려가 이쪽 지역에 성을 몇 개를 쌓았냐면 9개나 쌓았다고 합니다. 이거를 뭐라 부른다? 동북유성. 지도를 볼까? 어디다 쌓았는지 보세요. 지금 A 지역에다 쌓았다는 애들이 있고요. 학자들. 그다음 B 지역에다 쌓았다는 학자들이 있어요. B. 그다음에 C에다 쌓았다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맞는 것 같아요? A는 1분 학자들이야. 여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쌓았다는 애들이고 B는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쌓았다는 사람들. 그럼 C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쌓았다는 입장이야. 뭐가 맞는 것 같아요? A, B, C 뭐가 맞는 것 같아? A는 일본 애들의 주장, B는 이거 대부분의 학자들의 주장. 이거 C는 되게 가장 진보적인 주장. 뭐가 맞는 것 같아요? CFC. 어쨌든 합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게 어쨌든 제일 많이 공감받는 주장이긴 하다. 이건 좀 너무하잖아, 이분들. 그렇죠?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만큼 큰 땅을 얻었던 거야. 그런데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고려가 이렇게 열심히 봐봐. 1107년에 프로젝트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1108년에 구성을 개척했어. 그런데 이해 진짜 안 되는 거는 진짜 봐봐 참을성이 없어요. 1년 만에 포기했어. 미쳤죠? 이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여진족이 돌려달라고 간청했어요. 제발 돌려주세요. 안 갚을게요. 여진족이 간청. 두 번째, 방어가 어렵긴 했대. 방어의 어려움. 여기 지키려면은 별무반 끌고 가야 되잖아. 고려의 본진이 어디입니까, 얘들아? 고려의 본진 어디야? 개경이죠. 여기서 별무반 끌고 가야 돼. 근데 여기서 별무반 끌고 가려면 멀어요, 안 멀어요? 멀긴 멀죠. 근데 먼데다가 먼 게 문제가 아니야. 여기에 무슨 산맥이 있어요? 무슨 산맥이야? 이거? 태백산맥. 그 다음에 이게 무슨 고원이야? 백두산 이어져 있는 이거 무슨 고원이지? 개마고원. 알겠지? 방어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방어가 어렵다고 포기하면 되냐고. 왜냐면 여기 땅이 너무 좋아. 함흥평야 보입니까? 땅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옥저 있었잖아. 옥저가 여기서 물고기 잡고 조개 생산하고 그 다음에 뭐 생산했어요? 소금도 생산하던 땅이었어. 땅이 너무 좋거든. 실제로 보세요.
이거를 돌려주고 나서 봐봐 1109년에 돌려주잖아. 6년 만에 어떻게 됐어? 여진족이 급성장해서 6년 만에 뭐가 생겨요? 금나라가 생겨요. 나라가 생겨요. 부족이 뭐가 돼요? 나라가 되고요. 그리고 봐봐 나라가 생긴 지 10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금나라가 누구보다 세죠? 고려보다 세죠. 최악이죠. 그리고 야 우리가 내가 니네보다 세니까 수교야. 무슨 관계를 요구했어? 약간 주인공. 맞아요. 군신 관계를 요구해. 그랬더니 여러분들 보통 북방민족이 이런 거 요구하면 고려는 어떻게 했어요? 굴복했어 아니면 싸웠어? 싸웠죠. 거란이 오니까 굴복하자고 싸웠습니다. 근데 보세요. 거란이랑 싸웠던 게 몇 년이야 이거? 993년이지. 몇 년 지났어 이거? 100년 지났죠? 100년 지난 고려 어떤 선택했을까? 싸웠을까? 굴복해버렸을까? 굴복합니다. 당시 이자겸이 이제 귀족의 대장이 있는데 고려가 이때 굴복합니다. 고려가 맛이 갔죠. 맛이 간 거야. 고려가 지금 공국된 지 몇 년 된 거야? 보세요. 1107년, 1120년 됐지? 고려가 공국된 지 몇 년 됐어요? 고려 918년에 공국됐어요. 200년. 고려가 공국된 지 200년 되니까 지배층이 정상이야 아니면 맛이 가고 있어? 맛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태조 왕건이 그렇게 부탁했던 무슨 정책? 북진 정책. 성공이야 실패야? 실패로 끝나버렸어. 그리고 당시 지배층이었던 어떤 애들이 맛이 가고 있었다? 지배층의 호칭 뭐지? 귀족들 뭐라 불렀어? 맞아. 문벌귀족 맞긴 맞는데 원래 뭐라 불렀지? 지배층을? 호족이라 불렀어. 맞아요. 자 이거 씁시다. 원래 지배층을 호족이라 불렀죠? 맞아요? 근데 호족들 때려 잡았던 왕이 누구지? 누구야 이 사람? 대답해봐. 누구야? 누구죠? 대답해봐. 누구죠? 광종. 광종이 무슨 법 만들어서? 노비양관법 과거제로 호족들을 눌렀잖아. 네. 이제는 호족 중에서 과거에 통과해야지만 권력을 얻을 수 있어요. 가문을 크게 만들 수 있어. 알겠지? 호족들 중에서 과거에 통과해야지만 가문을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명칭이 바뀝니다. 이때부터 뭘로 바뀌어? 쓰세요. 무슨 귀족? 문벌 귀족으로 바뀌어요. 알겠죠? 근데 문벌 귀족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얘네들이 맛이 갔냐고? 아니야. 괜찮았어. 성종 때 일 열심히 했고요. 그 다음에 성종 때 누가 쳐들어왔어? 여기도 문벌 귀족이겠지 당연히. 문벌 귀족. 성종 때 거란 애들이 쳐들어오니까 싸워 안 싸워? 문벌 귀족 열심히 싸웠죠. 서희 문벌 귀족이야. 양규 문벌 귀족이라고. 강감찬 문벌 귀족이에요. 알겠지? 애들이 괜찮았어요. 근데 100년 지났거든? 문벌 귀족 이자겸 싸워서 아니면 굴복해버렸어. 굴복했어요. 알겠죠? 고려가 흔들리고 있어. 문벌 귀족이 맛이 갑니다. 자, 뭐라 쓰면 되겠어? 누가 보수하고 있다? 문벌 귀족이 보수하고 있다. 그럼 이 정신 못 차리는 문벌 귀족 정신 차릴까 못 차릴까? 못 차려. 결국에 정신 못 차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벌 귀족의 대장 누구야? 무슨 겸? 이자겸. 이자겸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죠. 이게 이자겸의 난이다. 요거는 내일인가요 우리? 네, 내일.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